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언덕농부입니다. 언덕넘기님. 그러게요. 인터뷰 기회 주셔서 단톡방에서. 영광입니다. 네. 아, 저야말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게 인터뷰 섭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 섭외할 때는 되게 쉽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려우시군요.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아, 막 네. 나가시라고 어느 느낌이 나갔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네네. 네.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잘 호응해가지고 제가 잘 해야 될 텐데, 약간 아,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네. 단톡방에서 이제 소나무당 활동하면서 언더넘기님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했을 때 굉장히 말씀도 네. 잘하시고 내공도 있어 보이셔가지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봐주셔서.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또 똑같이 질문을 이어서 그 네. 소나무당에 어쩌다가 또 이렇게 입당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소나무당이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3월 6일 날 창당을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올해가 아직 가기도 전이니까 지금 이제 9월 초가 됐으니까 네, 소나무당에 어떻게 입당하게 됐는지에 관련해서는 아주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좋죠. 예. 저는 다만 네, 소나무당에 입당하게 된 계기보다 그래서 송 대표를 주목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나무당에 입당한 계기로 연결이 될 테니까요. 그럼요. 음,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네, 송 대표님께서 지난 20대 대선에서, 음, 민주당 당대표를 하실 때, 음, 이재명 후보를 도우시면서 망치 테러를 받으신 그 시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망치테러 뒤에서 갑자기 막 때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아, 그리고 그게 대선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었는데 그 네, 테러를 당하신 상태에서도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머리에다 붕대 투혼으로 나서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이제 그쵸. 네네. 그래서, 네네. 저는 정말 뭐 축구 선수나 음, 붕대 감게 하고 나서는 줄 알았는데 정치인도 저런 일을 하는구나. 저는 음,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목한 이유로 송 대표님께서 이제 당대표도 내려놓으시고 그 이후에 이재명 그 대표를 다시 국회로 다시는 아니죠. 이제 처음이니까 초선이니까 음, 국회로 올리시기 위해서 본인의 지역구를 물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서울시장에 그거는 당선에 대해서 그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송 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저도 송 대표님께서 서울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후원금으로 뭐 이사이사시 보내고 막 이러면서 많이 응원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이사이사 보내면서 후원 계좌에다가 송 대표님 응원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결과도 이제 서울시장에서 낙선하시고 이제는 11월 달에 그해 11월이죠. 2022년.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제 연구자로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11월에 이제 가셨는데 그 전에 네. 제가 사는 지역에 강연을 오셨어요. 그 한 달 전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와, 가을에. 네. 그래서 2022년 가을 네, 한 10월쯤이었어요. 10월쯤에. 네, 그래서 다행히 네,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시간이 난 그 시간에 강연 일정이 딱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가서 이제 강연을 들으려고 갔어요. 네, 그때 거기 그 강연 주제가 반도 세력론이라는 강연이었어요. 음, 혹시 선진님은 반도 세력론 이제 소나무당에 있으시니까 그래도 들어는 보셨죠?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건지. 아, 설명해 그러세요? 주세요. 네. 저도 이제 반도 세력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는데, 네. 저는 그 강연 듣고 너무 그 매력이 푹 빠진 거예요. 어, 아니, 정치인이 네. 매번 맨날 해달라고 네. 읍소하고 이러는 줄만 알았더니 네. 저렇게 자기의 어떤 영역을 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는 정치인도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자체에서도 반도 세력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 국가인데 네. 항상 우리가 대국인 중국에서 그리고 바다 넘어서인 일본에서 저희가 네네. 이제 뭐 침략받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꼭 우리가 그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가 나쁜 위치만은 아닐 수 있다. 음, 오히려 그것을 그 반대로 생각해서 이거를 하나의 세력론으로 키우면 음, 대국인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와도 우리가 외교를 하고 또 일본과도 자립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반도 세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런 얘기 그래서 많이 하시죠. 예. 네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저한테는 획기적인 말씀이셨고, 그걸 또 학자가 아니라 정치인의 입으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강연 이후로 제가 반도 세력론이라는 글로 막 검색을 해봤어요. 네. 컴퓨터로 이것저것 검색을 했더니 그 반도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알았던 거고 그 전부터도 꾸준히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으셨던 거더라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네. 다만 저희가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었던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도 항상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로 가셨고 그 사이에 네. 그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봄에 음, 그 3월 무렵부터 해가지고 민주당 당대표 저기 이제 돈봉투 사건으로 엄청나게 언론에서 이제 크게 집중 포화를 받게 됐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송 대표님도 거기서 이제 계속 본인의 계획대로 머물지 못하고 이제 그냥 당당하게 나는 조사받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네, 돌아오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뭐 예측한 대로 이 사람들이 그냥 어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얼굴 이렇게 시끄럽게만 만들었지 언론에서 정작 그거를 이렇게 수사할 그런 여지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끄럽게 떠들기만 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제 검찰에 가서 나를 수사하라고 막 이런 모습도 몇 번 보이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참 송 대표는 운이 없다. 음, 좀 안타깝고 좀 마음에서 좀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지금은 본인의 운때가 아닌가 보다.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수사를 받게 되고 음, 검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장 실질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수사를 이제 구속 저기 여부를 따지는. 네. 네, 기소를 하게 돼가지고 검찰이 그게 네. 12월 18일인가 됐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아, 네,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늦게 새벽에 나왔던가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뭐 설마 하면서도 뭐 그런 나쁜 결과는 아닐 수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 결과 듣고 나서 되게 막 좀 잠을 잘 못 잤어요. 뒤척이고 음, 되게 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가 있는데, 네. 저는 민주당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송 대표님의 구속 관련해가지고, 저는 입장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날도 전혀 민주당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음,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쵸. 제가. 화나죠. 네네. 사실은 저는 당시에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당원 게시판에 그 송영길 대표 음, 구속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너희들이 입장을 내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제가 당원 어, 게시판에 글을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네. 그럼 화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이 있긴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뭐
민주당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야 이제 네, 제가 그 속사정을 정확히 모르니까 네, 제가 뭐 그쪽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컨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재명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나 아니면은 그 송 대표님을 둘러싼 그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되게 화가 나고 단지 정말 의리가 없다는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의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당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당 대표인데 그 사람의 자신의 한마디가 저는 분위기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근데 리더십이죠. 네,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제가 속해 있는 그 당의 대표였지만, 마음이 정말 저렇게 의리 없이 해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정치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1월쯤에, 송 대표님이 광주로 총선에 옥중 출마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끝났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제가 광주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로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 얼마나 이 대표를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네, 그동안 이제 인천에 계시고 하셨지만, 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광주에서 있었던 맨 처음 발대식을 2월에 광주에서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3월에 창당을 하고 이제 당원 모집하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도 제가 자원 스스로 뭐 누가 불러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가가지고 그냥 제가 가서 뭔가 도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심지어 음, 그 당원 모집 서류 그거 저기 엑셀 작업하는데 제 딸의 대학생이 데려와가지고 같이 가서 아이고, 엑셀 작업도 막 하고 막 아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마다 1,000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그 창당을 네, 하는 조건이.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느라고 그때 한동안 엄청 이제 조금 분주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소나무당에 가입을 하게 된 거죠. 들어오게 된 거죠. 야, 조금 원차적으로 여기까지 기다네. 거의 뭐, 소나무당의 거의 뿌리의 그 씨앗부터 시작을 하셨네, 진짜. 어떻게 그냥 음,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송 네, 대표님께서 이제 광주로 출마를 하시게 되면서부터 제가 오히려 이제 우선은 지역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네.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와, 좀, 원동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뭔가 맞아 들어갔네요. 일단, 광주에서부터, 이제 민주당에서부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프랑스 강연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야, 그리고 사실 저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네, 송 대표님께서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네. 광주에서 사실지를 몰랐어요. 아, 왜냐면은 네, 그 정치 오선을 하셨지만 정치인으로 네. 인천에 오래 계셨고 인천 그러니까요. 시장을 하셨던 분이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정치인이 아니시면 더군다나 고향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고향이 저쪽 뭐 고흥이고 그런 얘기도 나중에 듣고 근데 이제 여기 총선 준비하고 하시면서 아니 그 송 대표님께서 광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오셔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와는 약간은 조금 세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같은 지역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것에 대한 좀 약간은 좀 더 친밀감 같은 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네, 생각도 해요. 아니, 네, 진짜 본인 연고지에서 보통 정치를 시작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것도 네네. 아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살아남으셔가지고 중진 정치인으로서
이제 네, 본인을 커리어를 이어오실 동안 이렇게까지 네, 소형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를 수가 있나? 이 그러니까.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이 사람을 안 밀어줬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발견했지? 할 정도의 약간 되게 좋은 장점들이 송 대표한테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언더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도 세력론, 네, 그게 어쨌든 대표님께서 이제 외교 얘기할 때마다 이제 강연 때 맨날 거의 이제 하시는 말씀이신데, 네, 요즘같이 또 윤석열이 굴종 외교를 할 때마다 참 와닿는 강연이기도 해요, 사실. 네, 맞아요. 네. 이제 반도로서의 그런 이제 당당한 국가로서 이제 외교를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네, 이제 빌빌 기어다니면서 이제 외교를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송 대표님이 더 이제 부각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인 거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총선을 하는 한참 준비하는 중에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도 음. 그 짧게 하나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송 대표님에 대해서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딱 양파 같다. 맞네. 왜냐면, 예, 양파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제가 표현했던 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네, 이 사람은 몰랐었는데, 네,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런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모두에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는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양파 같다. 네, 그리고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20년 넘게 정치권에 계셨는데 네, 저렇게 통념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정말 믿기지가 않고 네. 아무리 자신의 신념이 있었다 한들 저렇게까지 평생을 지키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본인의 월급 25%를 떼어서 매번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여러 분들께. 근데 대단하시죠? 정치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아는 한은, 저도 이제 뭐 정치를 그렇게 잘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음, 그래도 제가 아는 한은 그런 신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공부하는 정치인, 책 읽는 정치인,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방금 그런 정치인이 있나요라고 했는데, 저도 뭐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일단 지금 가장 언론의 매스컴을 많이 받는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 중에서는 없죠. 없죠. 네, 이 중에서는 없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음, 맞아요. 근데, 충분히, 네, 있죠. 어, 네. 맞아요. 근데 송 대표님처럼 다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맞아요. 본인이 선택한 삶이긴 하지만 음, 그래도 그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유지하며 사는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역량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음, 부분에서 훨씬 크게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네. 지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야, 거의 뭐, 아마 소나무당에 입당한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약간 가장 극적인 경우가 아닐까. 그리고, 맞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각자 이제 뭐 외교든, 뭐, 송 대표의 어떤 부분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은, 그런 이유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게 언어넘기님의 말씀하신 그런 입당 계기 같아요. 네네,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만큼 오래 역사도 되셨고, 누가 아니, 또 그렇진 와가지고, 않지만. 네, 누가 와가지고 막 내가 소나무당, 진 당원이다라고 명함도 못 내미겠네. 어느 님 아니요, 앞에서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송 대표님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처음 그 정치인을, 그 전에는 이제 당대표로서는 알고 있었지만 네, 주목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때 대선을 치르면서이다. 이제 그 시작은 말씀드렸고, 그 전에는 사실은 잘 몰랐죠.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출신인지도 잘 몰랐었고, 사실은 뜨문뜨문 뭐 인천에서 뭐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런 음, 것들은 매스컴 통해서 아는 그런 정도의 이제 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정치를 그래도 옛날부터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시절에 민주당 당원이었으면은 개딸이실 텐데.
아니요, 아니요. 저는 게따라고 전혀 다르고요. 사실은 아, 제가 이 인터뷰를 임야를 하면은 네. 되게 놀라워하고, 저 사람 좀 약간 의심해야 되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아, 있는 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음, 제가 민주당에 있었던 당적을 그렇게 오래 두진 않았는데, 음, 음, 제가 민주당에 가입하게 됐던 계기도, 네. 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패배했을 때, 그 다음날 아, 그때의 목표는 유일하게, 어,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을 지켜야 됐고, 또 음. 윤석열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는데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게타 출신 맞네요. 아니,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활발하게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는 음, 않았기 뭔지 때문에, 알죠. 네. 아니, 그 다음에, 저보다 네네. 오래돼 안 됐어요. 저는 2017년에 입당했어요, 민주당에. 그러니까요. 선진님께서는, 제가 정확하게 나이는 잘 아, 모르지만, 서른이요, 서른. 그래도, 저 공개했어요, 저는. 네. 저보다는 조금 더 젊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더 오래되셨잖아요,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게. 아, 예. 아니, 근데 정치, 이제, 그건 민주당 활동인데, 네, 저는 그때 개딸 분들 활동하시는 걸 옆에서 봤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개딸이라고 다 같은 개딸이 아니라, 이게 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개딸이 어쨌든 유래가, 그 어원의 유래가 그 드라마 1994의 1997의 그 정은지, 그 드라마에 네. 나오는 개 같은 딸의 그 멸칭에서 따온 건데, 아, 그래요? 네, 거기서 따와가지고, 어? 개혁의 딸로 바꿨잖아요. 네, 본인들이 그냥 멋대로 바꾼 거예요. 멋대로 아, 바꾸고, 그렇구나. 그리고 네, 그걸 개딸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때 20대 여성층들이 이제 이재명이 떨어지고 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맨 처음에 그 개딸들이 이제 오면서,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할 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할 당시 없었고, 대선 지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개딸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준 거예요. 개딸 이제 왔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시점이 저랑 음, 절묘하게 음. 같이, 네, 이렇게 겹치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잘못 이제 하고 있는 게, 개딸은 애초에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음, 개딸은 원래 이제 그냥 민주당 변두리에 있던 2030 여자 지지자, 그리고 언더님도 포함해가지고, 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원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을 좋지 않은데, 그래도 윤석열을 더 싫어했던 사람들. 예, 그래도 설마 윤석열을 이기겠지 했는데 져가지고, 어떻게 투표 안 했는데, 개딸 이제 왔잖아. 이러면서 온 거거든요, 뒤늦게. 음, 그래서 개딸인 건데, 사람들이 무슨 뭐 개혁의 딸이니 뭐니, 찐 이재명 지지자니, 이거 완전, 우리 20대 여성에 대한 모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물론 이제 음, 그분들이 진보 진영을 높게 투표해준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그분들은 말 그대로 진보 진영에 투표를 한 것 뿐이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어쨌든 윤석열은 절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할 심정으로 사실은 그때 네. 투표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규모가 되게 커요. 그 네, 중에서 소수가 이재명 극성 지지자지, 네, 나머지는 진짜 방금 어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네, 싫어가지고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지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약간 사람들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다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고 어느 놈끼니처럼 그냥 나 그냥 민주당 윤석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지했다가 그러다가 송 대표라는 좋은 정신을 봐가지고 자연스럽게 소나무당으로 넘어온.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소나무당 내에도 많다는 거를 소나무당 내 사람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소나무당 내에서 약간 보수 진보 분들이 합쳐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그 방금 말씀하신 의심이나 네, 네, 약간 저거 첩자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도 은근히 네, 하고. 근데 네,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민주당에서 왔든 보수에서 왔든 정말 소나무당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일단. 네. 저는 소나무당으로,
쉽게 넘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음, 제가 소나무당 들어오면서 민주당을 탈당을 했거든요. 뭐 이중당적이라는 뭐 여타 이런 음, 공격받을 수 있는 거리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또 한 가지의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저도 쉽게 그거를 탈당을 하고 음, 천담무당으로 제가 당적을 옮겨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음, 제가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행정가로서의 본인이 보여줬던 또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잘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래도 어 우리나라를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국내 정치에만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네, 아무리 봐도 이재명은 저기 외교용으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음, 사실 저는 총선 할 때 본인이 살아온 삶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음, 감성적으로 울림을 주고 음, 많은 부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어 감성적으로 모은 표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맞죠. 그 부분도 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음, 본인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동정표. 부분, 음,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지만 음, 그것만 가지고 한 나라의 대표나 리더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 세력론이라는 되게 시야를 크게 보고 네, 나라의 어떤 거시적인 그런 전략을 세우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쉽게 당은 작았지만 그리고 대표의 이름을 달고 계셨지만 그래도 옥중에 계셨지만 여러 음,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런 내용이 굉장히 제가 옮기는데 별로 큰 주저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네. 네, 명분이 되는 거죠. 그 송영기 대표의 삶 자체가.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입당 계기를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입당하고 나서 네, 이제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당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6개월 지나가지고 거의 이제 좀 활동을 이것저것 나름 해왔는데 송 네, 대표님도 이제 뭐냐 나오신 지 이제 2달 되셨고 네. 지금의 소나무당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소나무당이요? 네. 어, 조직적으로 아직은 많이 네. 삐걱삐걱하고 있다. 음, 좀 이런 느낌은 많이 들죠. 음, 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해나간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냐고요? 약간 소나무당이 좀 네, 뭔가 앞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네, 당원들이든 아니면은 뭐 당직자들이든 아니면은 뭐 우리 방향성이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음, 네네. 음, 저는 사실은 여기 소나무당에 들어와서 좋았던 점은 네. 이렇게 선진님처럼 젊은 청년 당원들과의 음, 제가 우선은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음, 이런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가질 수 있었던 점,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 저는 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민주당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맞죠. 네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고 당이 너무 크고 그쵸. 근데 또 이제 작지만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당이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시도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인사 말씀 나누시면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네, 정치라는 것은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소나무당에 지지하는 청년분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디에 휩쓸려서 온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여기 들어오는 그 이유가 분명하신 청년분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당의 조직을 조금씩, 좀 조직을 다듬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그 김구 선생이
본인은 독립된 문화 강국을 꿈꾼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제가 봤는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문화 강국. 그게 꼭 우리가 정치군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다방면에서 그런 시도를 저는 소나무당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네.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한 말 그럼요. 그대로. 네, 네,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짜 소나무당이 그만큼 이제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또 말씀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조직이 작아서 네, 지금 많이 그게 큰 어떤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 기초로서 저희가 카페도 그렇고 이렇게 청년분들이 선진님께서도 이런 유튜브나 채널을 개설해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거. 지금은 이게 하나의 정말 로 데이터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어떤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컨텐츠로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발판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발전적인 가능성?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좋게 봐요. 아, 네. 엊그제 강한 유럽님? 네, 그거 인터뷰도 제가 들었는데, 네, 너무 그런 되게 열정을 많이 가지시고, 음, 또 되게, 인터뷰를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분들께 에너지가 있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분들께 조금씩 자리를 내주고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음.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조직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저는 방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네. 전 약간 이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생각했던 게 청년 당원들이 운영하지만 네. 우리 지금 수나무당에 계신 모든 당원분들이 함께 지금 인터뷰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언더넘기님 차례지만 그 다음에도 다른 분들이 그냥 네. 본인의 얘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네.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네. 네. 그냥 평범하게 내가 왜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갈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데 네. 그런 기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알아가는 시간 네. 정치적인 부분만 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많은 당원분들이 이런 인터뷰를 네. 같이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음, 총선 준비하면서 사실 어려움은 있었어요. 네, 광주에서 총선할 때. 네, 근데 이런 기대는 있었어요. 지금 음, 이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음, 누군가 소나무당에,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너의 가치와 너의 삶을 보고, 네.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큼 어, 좋은 계기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짜. 어.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미디어로 만들어주시니까 그 네. 영역이 저는 훨씬 넓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언동님 말씀에 진짜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네,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재명의 악마화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만들었다. 음,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이 물론 뭐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은 뭐 음, 이재명보다 더한 정치는 얼마나 많은데요. 범죄적으로 따졌을 때도 그렇고 이미 유죄가 나온 사람도 많고. 어? 네, 그냥 음주운전을 그냥 무마하려는 정치인도 있었고 실제로. 네, 근데 네, 근데 왜 이재명만 이렇게까지 비호감도가 높냐? 네,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2017년도부터 이재명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하죠. 일기. 네, 그 손가요? 사람들, 네, 송가요. 그쵸. 송가요. 음, 그 사람들이 옛날 경선 때부터 참 민주당 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부모 욕을 하면서 막 사람을 음, 헐뜯으면서 너무 막 음, 욕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리고 맨날 네, 그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싸우면서 막 강퇴당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게 다 이재명의 같은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만약 그것만 아니었어도 저는 이재명이 민주당 내에서 지난 네. 대선에서 더 결집이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나마.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손영규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지지자들이 손영규 대표의 얼굴이다. 맞아요. 예, 우리 지지자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손흥민 대표를 평가한다. 이쪽 지지자는 야 태극기 부대나 일베나 아니면 뭐 이재명 지지자들처럼 그렇게 막 싸가지 없지 않네. 누굴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욕하고 싸우고 안 그러네. 되게 신사적이네. 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약간 좀 새로운 지지를 보여주면은 이제 정치에 혐오를 갖고 떠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저기 선지님 말씀에 저는 1000% 동의합니다. 아, 정말로. 1000% 동의합니다. 네, 네. 너무 맞는 말씀.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이제 그 선거를 치르면서 옆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별로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 그 선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그냥 힐끔거리면서 그냥 보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맞아요. 대다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눈살 찌푸리게 되는 그런 행위를 한다거나 음, 또 과하게 그렇게 하는 게 정작 그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정치라는 것 자체에 음, 사람들에게 끌고 온 메리트가 점점 그 길을 좁게 만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야, 이미 다, 엉더님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네, 저는 그런 게 사실 좀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 막 나서가지고 원래 좀 잘 모르겠는데 제 성격을 저는 MBTI에서 E이기는 한데요. 네, E이기는 한데 네, I면도 제가 스스로 너무 많이 또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 어디쯤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49대 51이나 뭐 49대 아, 52쯤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음, 제가 48일 때는 52를 두고 뭐 아이처럼 행동할 수도 있지만은 어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네, 이렇게 좀 약간 한 발 건너뛰어서 그 네. 사람들의 어떤, 지지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는 되더라고요.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힐끗힐끗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닌 언덕님처럼 네, 네, 그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신 거죠,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기대하는 바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네, 이제 진짜 이루고 싶은 정치에서 이제 뭔가 희망을 봤으니까 그걸 이제 계속 쫓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되신 거니까.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진짜 지나가면서 평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휩쓸린 사람들, 좌우에 음, 이 사람이 싫어서 그냥 몰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세뇌된 사람들까지. 네, 근데 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소나무당에 왔을까? 네, 절대로 세뇌당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온 사람들은. 네, 적어도 네, 예, 본인만의 정확한 그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자그마한 정당에 와가지고 같이 싸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힘든 처지에 있는 변 대표와 송 대표와 함께.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음, 대단한 겁니다, 다 다들. 그런 계기를, 예, 각자의 계기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소나무당 들어와서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었었고, 음, 그래서 사실은 그 변희재 보수 쪽에 저는 뭐 진보 보수라는 단어를 그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잘 네. 알지도 못하고 그거를 개념적으로 정의지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음, 우선은 보수 진영에 있는 그 변희재 씨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워낙 더 씌워진 이미지 때문에 제가 총선 때도 좀 약간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 지지 호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쵸. 왜냐면
네, 아시다시피 그쪽 저희 민주당 쪽 계열에서는 이제 변희재 후보를 와 같은 당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예 그 뭔가를 아예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으니까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부분이 제일 설명해내기 어려운 부분이었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이제 총선은 끝났잖아요. 저 이제 결과를 또 받았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변희 대표의 책을 음, 읽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아, 읽어야 이 사람은 음, 싫어해도 근거가 있기 싫어하고, 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이제 변희 대표, 너희들이 지난 겨울에 한 일은 알고 있다. 이거였나요? 네. 아무튼 그 책이랑 읽으면서, 아, 이렇게 팩트에 근거하게 글을 썼는데, 음, 이제, 어, 이제 또 방송에서 변희재 대표가 하는 모든 말을 제가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쵸. 제가 다, 음, 예.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되게, 인간성 자체를 엿보는 면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인터뷰나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쵸. 네네. 그런 부분에서 아, 변희재가 머리에 뿔 달린 적어도 도깨비는 아니구나. 네. 뭔지 그런 알죠. 꺼풀이, 네, 음, 그런 꺼풀이 조금 벗겨지고, 음, 그 다음에, 나도 그동안 조금, 지금의 언론, 그동안의 언론 환경에서 제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라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소나무당에서는. 아마 여기 오지 않고 나와 있었으면 별로 변희재 크게 주목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한다든지 그 사람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어떤 계기가 없었다면 음, 그렇게까지 제가 뭐 이해하려고 노력조차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참, 아, 제 진영과 다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지만 참, 어, 들어주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음, 그래도, 들어보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도 편견에서 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도 음.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게 됐죠.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 그 청년당원도 저도 이제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팩트님 인터뷰 이미 하신 그분은 네, 이제 미디어워치 쪽 2020년도부터 오랫동안 변희 대표를 봐왔던 네, 분이시니까 네. 사실 저는 1년 아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변희재를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변희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예, 저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저는 변희재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이 컸었고 음, 그냥 오로지 약간 뉴라이트 만든 사람을 변희재로 제가 평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때는.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죠. 올드라이트가 있었고 음, 네, 또 문재인 정부 때 새로운 그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 레카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변희재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맞는 말씀이 요즘 사람들이 참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재단하느냐. 네. 반박을 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의 입장을 알고 반박을 해야지. 그렇죠. 내가 진짜 뉴스 공장만 보고 모든 걸 판단했구나. 이러면서 네, 네,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 네, 네. 그래서 맞아. 그렇게 참 깨우친 분들만 여기 소나무당에 계신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나무당 당원분들을 인터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다들 진짜 어쨌든 한 단계 깨우치고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인 거 확실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언더님 그러면 제가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 할 텐데 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약간 좀 밸런스 게임 느낌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밸런스 게임이요? 하나만, 네. 네, 하나만. 네. 네. 둘 중에 더 싫은 사람, 이재명, 조국.
이재명 조국? 아, 네, 둘 중에 더 싫은 사람? 더 네, 싫은 사람? 네.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조국, 조국. 조국, 네, 조국. 이유는요? 이유는, 네, 그 사람은 기득권에 있었잖아요. 네. 적어도 조국이 기득권일 때 이재명은 기득권은 아니었잖아요. 아, 그리고 그때 자신이 뭐, 음,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알았겠느냐. 네, 그랬잖아요. 윤석열을 네, 두고. 어,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그 많은 패거리들과 함께 그 눈을 가리고 있지 않았을까. 보지 못한 거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득권 내에 있었던 사람이고, 음, 이제 상대적으로 이재명은 어쨌든 그 기득권에 의해서 많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의 이 재판의 많은 그 뿌리도 사실은 그때 그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어려움에 빠뜨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재판도 많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는 조국이 좀 더 나쁘다. 아, 진짜, 변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방송에서. 아, 그러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그 보수 인사들 막 이제 억압당할 당시에 똑같이 이재명도 문재인 정부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조국은 민정수석이었고, 네, 이게 그런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음. 몰라도 안 되고 그쵸. 알고 그렇게 하면 나쁜 거예요. 둘 다 모르면 문제예요. 무능. 그쵸. 네, 네, 야, 이게 진짜 태블릿 PC에 대해서 연결이 된, 결국엔 태블릿 PC죠, 결국. 네, 그 진실을 누가 막으려고 하고, 음, 그 가장 태블릿 PC가 까발려지면 불편해할 사람이 누군가. 음, 저도 이재명이랑 조국 둘 중에 봤을 땐 조국 대표가 확실히 더 본인이 연관은 없을지언정 네, 정치 커리어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음, 음. 야, 이게 갑작스럽게 여쭤보신 건데 기승전결까지 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견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데, 그쵸? 음, 어쨌든 뭐 그렇게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뭐 같은 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야,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 소나무당에 가장 해야 될 거는 윤석열 탄핵이니까 지금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빼먹었는데, 네,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그게 사실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이에요. 그럼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조국을 욕하고 이재명도 진짜 의리 없고 나쁘지만, 네, 진짜 그거 다 차지하고, 음, 윤석열 탄핵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덧붙여 말하자면, 네네. 그 호남무당에서 정치검찰 해체당으로 맨 처음에 당 이름을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랬죠. 네, 기억하시죠? 정치검찰 해체. 그 음, 모토로 만들었잖아요. 음, 근데 정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자기가 법치를 내세우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제일 화났던 게 제가 그리고 나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그 사람이 2022년에 이제 선거를 했으니까 5월부로 이제 대통령으로 임명이 된 거잖아요. 네네. 하도 법 하니까 음, 네가 말하는 법이 도대체 뭐냐 궁금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대 법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방송대 3학년에 편입을 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023년도에 3학년을 1년을 꼬박 다니고 지금 2024년이니까 4학년 2학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이번 다니면은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저도. 와, 왜냐면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네,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찾아가면서 그냥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물론 이게
잠깐 법학 좀 몇 개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오가는 언어들과 어떤 흐름들을, 법학을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 덕분에, 어쨌든 윤석열 덕분에 시작한 거는 그냥 법학 공부 그거 하나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 정말, 한국의, 정치 검찰들은 정말, 어,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구나.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약간. 우선은 그 전에는, 네, 그 사람들이 그동안 행해온, 그 정치인들이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행해온 음, 나쁜, 행위 때문에 음, 분노하게 됐지만, 공부를 하니까, 네, 아, 이 사람들이 그 법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이제 권력자와 그렇지 않은 피지배자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네, 정보의 있고 없음이에요. 정보를 음, 아는 사람들이 그 정보 자체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법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검찰이든 이런 관련된 분야의 책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꼭 그 저희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조금 읽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이해의 폭을 좀 넓혔는데 정말 그 한동수 이제 검찰로 있었잖아요. 그분도 이제 원래 판사 출신인데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분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일 때 그 밑에서 검사들의 감찰을 하셨잖아요. 감찰 네, 네, 역할. 네,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책을 쓰신 책을 읽는데 그거 음, 읽으면서도 제가 더 친하게 느꼈는데 네, 아, 이 검찰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아, 비공개함으로써 그거를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 정부가 보여주는 게 지금 똑같잖아요. 자기들은 절대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상대에게는 모든 걸 샅샅이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 파잖아요. 그거를. 법률적 하나하나 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잘못된, 법률을 더 씌우고. 근데 자기들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없애버린다거나 심지어는 그게 그러면서 비공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조직이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동의가 음, 돼요. 너무 동의가 돼요. 야,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검은 유착부터 해가지고 네. 사소한 정보들까지 본인들이 독점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왜곡시키기도 하고 네. 자신들 유리한 방식으로 막 바꿔버리니까 진짜 나쁜 거죠. 검찰은. 어찌 보면은 방통위랑은 잽도 안 되게 진짜 정말 귀한 정보만 이제 권력을 쥘 수 있는 진짜 고급 정보만 진짜 검찰들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네요, 보니까. 수사 기소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와, 이제 소위 언론은 제4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제4 네, 권력.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이 이제 어 행정부의 산하기관인 검찰청이 네, 일개 검찰청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일개 검찰청이 그 언론이라는 제4 권력을 가지고 거기와 같이 유착돼 가지고 음, 아예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권력을 쥐게 되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시키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송 대표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송 대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나는 투명인간 취급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서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송 대표님 열심히 지금 요즘에 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외부에 그게 전혀 소개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전혀 소개가 안 되면 내가 일반 개인적이 이제 가정을 가든 집안에서 내 집안 가족 행사를 하는데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비중 있게 다뤄주고, 음, 언론에서 이렇게 의제 선정이라고 하는데, 항상 어떤 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뤄줘야 될 게, 이런 의제를 우선순위를 선정해줘야 되는데, 음. 거기에 아예 순서에 끼워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다. 그런 아, 생각 이거 많이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열불이 나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응,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법학을 공부해서 하고 싶었던 것도 응. 이런 언어나 이런 흐름들을 좀 더 많이 제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윤석열 정말 너무 너무 싫고 나쁜데 네. 그냥 너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너 때문에 내가 진짜 공부를 했다. 아, 맞아. 때문이죠. 덕분은 아니고. 너만 네, 아니었어도 덕분이 그냥 편하게 그냥 내일 아니죠. 하면 사는 건데. 덕분이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에 쓰는 그러니까, 거니까, 내가 어, 덕분이라고는 차마 말하고 싶진 않고, 그쵸. 내가 너 때문에 공부를 하게 어. 됐는데, 어? 이해했다. 그래, 그건 고맙다, 야. 뭐 이런 거. 아니죠. 이게 윤석열만 아니었어도 그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 저는 이런 거예요. 응, 제가 세상을 살면서 응. 우리나라 검사 이름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 나라가 정말 올바른 나라가 맞냐고요. 내가 거기 있는 검사, 누구누구 검사 몇 차장이고, 뭐, 무슨 검사 했는지 왜 알아야 되냐고, 일반 국민들이. 아, 근데 저는 그런 사회가 너무 슬퍼요. 전 그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러셨구나. 저는 약간 좀 후진국 위주로 약간 많이 접할 기회가 있다 보니까 네,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도 그 네,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네, 독도를 팔아먹든 뭘 하든 네, 국민들은 분노하지 못하고 네, 그 사이에 어떤 뭐 이진숙이든 누구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네, 대응하는 세력이 있으니 존재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후진국 같은 국들은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돼요. 완전 독재자의 힘으로써 이제 네, 소수의 정치 기득권자들로 이제 운영되는 나라다 보니까 네,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아직 그 정도 아니다. 아직 그 음, 정도 아니니까 이번에 근데 윤석열 탄핵 못 시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아 맞아요. 진짜 탄핵시켜야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윤석열 이 사람을 중간에 이렇게 끌어내리거나 탄핵시켜주지 못하면은 음, 저는 그 다음 정권이 음. 야당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것까지도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네, 지금 민주당 내에 문재인 세력, 이재명 세력 이렇게 지금 아직도 좀 난리잖아요, 지금. 네, 근데 문재인 쪽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가라는 거에는 좀 회의감이 있긴 해요, 사실. 네, 네. 문재인 정권이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창출시켰고, 그렇죠. 본인들만의 기득권으로서의 그 욕심의 연장선인데, 네, 차라리 이재명이 딱 그 권력을 잡았을 때, 이재명은 솔직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은, 쉽잖아, 이기기.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 됐을 때, 아니, 네, 윤석열한테도 졌던 사람인데, 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문재인 세력과 뭐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뭐 지금 네, 보니까 그렇게까지 협상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기득권들끼리 세상에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로서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네, 네. 최소한의 기득권을 견제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용길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저희는 음, 그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소용길 네, 대표님이고, 네, 저희는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소영길 대표라는 인물이 존재하는 한 네. 희망은 살아있다고 봐요, 저는.
네, 만약에 다음 대통령의 송영길 대표가 안 되더라도 저는 네, 송영길 대표가 존재하는 한 그 사람 탄핵시켜가지고 바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만큼 우리 소나무당은 비전이 뚜렷하고 확실한 정치 네, 목표가 있는 정당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계속해서 소나무당과 함께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구나. 네, 저도 그래요. 송 대표님께서 음, 지금 바로 다음 차기든 차차기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음, 저는 그것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정치 관련해가지고 그런 공학적인 거나 전략을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적어도 하나는 말할 수 있는 게 음, 송 대표라는 이런 정치적인 자산이 맞아요. 그냥 이대로 묻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손해다. 말도 안 됩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음, 이분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꼭 주어져야 한다. 주어지는 모습이 어떤 것일지 잘 모르겠지만, 네. 주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는 모두 다 같은 생각일 거라 봅니다. 소나무당 네, 사람들은. 네, 네. 아, 아무튼 오늘 진짜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짜 보이스톡 해가지고 네. 정말로 대본도 아무것도 없죠, 언능님.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그러게요. 저도 그냥 혹시 이제 잊을까봐 키워드를 몇 개 적어놓긴 했는데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 방식대로 말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음, 근데 우선은 저한테 어쨌든 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아, 그리고 또 선진님하고 같이 이렇게 청년분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음, 공개적으로 갖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감사해요. 선진님. 저야말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네네. 아,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음, 그런 이제 의견을 갖고 생각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음, 저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선진님은 한 번 아니잖아요. 계속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음, 누군가 인터뷰를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스러움과 노고에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마지막으로 말 나온 게 저도 이제 한 가지 네, 말씀드리자면은 네, 특정인 가리지 않고요. 네, 저는 앞으로도 하루하루 계속 다른 사람을 이제 인터뷰할 거고, 네, 그 상대가 소형길을 지지 않는 사람도 인터뷰하려고 해요. 네, 네. 인터뷰에서, 예,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네. 우리 이걸 보는 사람들이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판단은 각자의 몫인 거죠. 그렇죠. 판단을 네, 해가지고, 어떤 네, 식으로 이제 우리 송 대표에 대한 인식이 있고, 안 그러면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랑 들이박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렇죠. 네, 앞으로 그냥 소나무당 내에서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시든 일단 네, 나와서 얘기는 들어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렇, 그래서 언덕님도 이렇게 인터뷰 그래도 좋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하고 네, 나서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홍보력이 많이 딸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라고 부축해 주세요, 계속. 아,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찜해가지고 계속 하도록 제가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언덕님.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네네.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